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달빛 동맹. 달빛 동맹요?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아, 이름이 좀 근사하지 않나요? 아, 진짜 멋있는데요. 근데 예. 달빛까지는 좋아하는데 동맹이라 그래서. 예. 대구시하고 광주시가 맺은 동맹입니다. 이게 예. 대구의 달구벌. 예. 그리고 광주의 빛고울. 아하. 그 첫 글자를 따서 달빛 동맹.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예. 2009년 7월 달에 대구시하고 광주시가 대구 광주 지역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체결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달빛 동맹 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달빛 동맹이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원래 그 김범일 대구시장이 먼저 제안을 했었고 예. 박광태 광주시장이 그것을 이제 적극 호응해서 만들어졌고요. 예. 뭐 지금 뭐 어떻게 되면 이럭저럭 거의 한 10년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뭐 하여튼 상당히. 근데 왜 갑자기 교류도 오늘 활발하고. 달빛 동맹을 이슈로 잡으셨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가셨습니다. 아, 좀 전에 YT 뉴스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58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8 민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상호 교류가 있었다. 달빛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28 민주운동을 함께 기념해 왔다. 이런 점을 또 굉장히 강조를 하셨네요. 예. 솔직히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28 민주운동과 4.19 혁명 직전에 있었던 학생 시위다 이 말씀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3.15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나중에 부정선거로 부정선거. 밝혀지는. 예. 그때 이제 야당의 이제 민주당 장면 후보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2월 28일이. 예. 대구에서 이제 유세를 이제 벌일 계획을 이제 가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이거를 이제 막은 겁니다. 예. 어떤 식으로 막았냐면 이 학생들이 유세장에 나가는 것을 좀 걱정을 해가지고 예. 학기 말 시험을 앞당기거나 토끼 사냥을 나가도록 하거나 네. 졸업생 성별식을 하도록 하거나 임시 수업을 하도록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엉뚱한 것들을 이제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당히 학생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2월 28일에 이제 시위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민주화 요구를 하면서 독재 정권 너무 심하다. 예.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학생들이. 예. 예. 그 이후에 이 학생 시위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네. 그런 속에 이제 3.15 부정선거 결과가 알려지면서 예. 완전히 이제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와중에 이제 김주열 군이 최루탄 맞고 사망하고 4.19 혁명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이제 순서로 이제 가게 된 그런 사건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2.28이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민주화 운동인 거죠. 예. 근데 아까 연설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2.28 민주화 운동을 촛불혁명까지 연결을 지으시던데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2.28과 4.19 예. 그다음에 이제 5.18 다 이렇게 최근에 촛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이제 민주화 세력 쪽에서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거고 예. 최근에 이제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예. 뭐 그 정신들을 다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혁명까지도 이제 가능하면 헌법전문에 이제 명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보수 야당이 반발하고 뭐 논란을 지금 이제 상당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이제 강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더욱더 이 2.28 그 민주화 정신을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출신이 그쪽이라서 뭐 2.28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역대 정부에서 2.28 기념회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 적이 있긴 있습니다. 간 적이 있습니까? 2000년에 그때가 이제 40주년 기념식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 있죠, 한 번. 예, 한 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없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18년 만에 예. 현직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한 건데요. 왜 가셨어요, 갑자기? 이게 올해부터 이제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2.28 민주운동 예. 이 자체가. 그래서 정부 주관으로 이제 기념식을 개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참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거 뭐 국가기념일이 됐으니까 예. 그에 버금가는 정도로 국가 지도자가 관심도 갖고 참석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또 언급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예. 대구를 공식 방문한 것이 처음입니다. 오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도 약간 관심이 이제 휴가라고 참모들이 휴가라고 쉬라고 권해서 휴가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죠. 다들. 예. 네. 근데 2.28을 가셨어요? 예. 휴가 기간인데 가셨습니까? 아니면 업무 중이십니까? 휴가 중인데 가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엔. 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지방선거 때문에 간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지금 이제 예. 일각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뭐 이런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2.28 정신은 대구를 한마음으로 묶었고 멀게만 느껴졌던 대구와 광주를 굳게 연결했다. 그러니까 민주화 정신으로 지금 영원함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강조를 좀 하신 거죠. 기념식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그 대구 두류공원에 2.28 민주운동 기념탑 광장이 있는데요. 거기 또 참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28을 거의 이제 뭐 5.18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까지 가서 이제 그 행사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화 전통을 매개로 해서 영원함, 화해 메시지를 던진 것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 현재 예. 여당의 이른바 동진 정책 아니냐. 예, 동쪽으로 좀 세를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2.28을 가셔서 기념사를 하셨으니까 10월 16일은 가셔서 부마항쟁 기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러실지도 모르죠. 예. 또. 네. 정치란 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땐 예. 또 선거가 끝난 뒤라서 또 어떠실지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3.1절입니다. 태극기를 다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학살 관련된 충격적 영상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됐죠. 3.1절을 앞둔 시점이라 이번에 공개된 영상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한번 틀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언젠간 틀겠죠. 직접 연구와 발굴에 참여한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의 강성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동영상을 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 네. 그 어떤 영상이고 어떤 의미를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소개된 영상은 예. 그 1944년에 9월 15일 미군이 그 사진병이 있는데 사진병 볼드윈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네. 등충의 전투라는 제목의 롤 안에 포함된 19초짜리 영상인데요. 예. 그 촬영 장소는 중국 윈난성의 예. 버마도로 근처에 위치한 등충성의 안과 밖을 찍은 영상이고요. 예. 이 내용은 일본군이 이제 9월 13일 성안에서 전멸을 각오한 최후까지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예. 마지막에 임박해서 일본군이 조선 위안부를 학살했고 네. 영상은 이제 그 이후 시체로 버려져 있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미중 연합군 문서에서도 위안부 기록이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문서라든지 다른 내용이? 지금 저희가 영상을 소개했지만, 예. 그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과 관련한 사진 그리고 문서 기록을 같이 공개했는데요. 네. 특히 문서는 그 버마도로상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송산과 등촌을 공격했던 예. 그 미중 연합군의 작전 일지와 정보 보고서입니다. 예. 공식 공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문서들에는 그 위안부의 죽음에 대한 서술이 여러 대목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예. 뭐 대부분 사실 수동체 문장이라서 누가 죽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저희가 이번에 같이 영상과 공개한 그 문서는 예. 9월 15일자 작전일지인데 예. 여기에는 9월 13일 밤에 일본군이 성안에서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어가 일본군이고 총살이란 방법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것이죠. 예. 강성현 교수가 찾아내신 이 영상 자료 또는 문서 자료 외에 네. 이 미국에 지금 저희들이 찾지 못한 또는 지금 놓치고 있는 자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작업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이제 미국 자료 조사 그리고 해외 자료 조사 사업을 예. 3년 넘게 진행해 왔어요. 예. 서울대 인권센터와 이제 서울시가 함께 진행해 왔고요. 일본이 조사 수집한 그 자료의 수준을 좀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자료를 수집했고요. 네. 뭐 사실 이거 이상 더 있는지 없는지는 네. 뭐 저희도 판단해 봐야겠지만 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뭐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뭐 호주라든지 자료들은 더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인프라나 여러 가지 재정적 조직적 지원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예.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요리 사이로 잘 피해 다니는 일본에서 만약에 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네. 강 교수님이 찾아낸 이 문서와 영상 기록 안에 나온 용어가 네. Korean Comfort Woma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여성 Korean Girls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문서에 그 문장에는 코리안 걸이라고 돼 있고요. 네. 어떤 문서에서는 코리안 위민이라고 돼 있고요. 예. 어떤 문서에서는 사실 컴포트 걸이라고 직접 표현돼 있고요. 따옴표로. 네, 네. 어떤 데서는 홀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 맙소사. 계통의 당시 위안부라고 지칭되는 그 표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영상에 대조 비교할 만한 사진이 있는데요. 예. 그 사진은 사실 그 일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그 조선인 위안부 학살 사진으로 인정되는 사진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죽음에 대한 인정 사진이고요. 네. 그런데 이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게 일본군이 학살한 것이 아니라 예. 뭐 스스로 집단 자결을 했거나 연합군의 공격 과정에서 이제 희생당했다는 식의 얘기들은 있었죠. 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누가 죽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이제 단어가 이 문서에 있었던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 사실 공개본에서 좀 흐릿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셨지만 일부러 하신 거죠, 그죠? 강 교수님. 네,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예, 저도 모자이크 처리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가 없거나 또는 신체가 많이 유기가 되어서 너무나 그 상황이 잔혹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느낌이 저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만 듣고도 좀 속이 울컥하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 보실 때. 이게 참 처음 저도 보았을 때 그 뭐 같이 느꼈을 텐데요. 참혹한 상황이잖아요. 네. 뭐 눈을 돌리려고 해도 또 눈을 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이 마치 뭐랄까요 비인간화된 덩어리, 네. 뭐 홀로코스트 관련 시체 더미를 보면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 예. 그 끌려왔지만 패전 임박해서 버려졌고 그리고 저렇게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결국 돌아오지도 못하고 우리 앞에 서지 못한 피해 여성들일 거고요. 예. 이 영상 자료가 주는 강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문서 같은 건 정보를 비교적 육하한 측에 따라서 전달하잖아요. 예. 그리고 스틸 사진은 역사의 한 장면을 임팩트 있게 포착해 주는데 예. 영상은 그것보다 특히 소리도 없지만 분위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렇죠. 감정이입이 쉽게 이루어지고 예. 무엇보다 공감 확산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매개인 거죠. 네. 아마 제가 느꼈던 감정을 이 영상을 본 다른 분들도 똑같이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예.
정말 제가 지금 말씀하는 동안에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는 영상과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네. 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완전한 뭐라 그럴까요? 일본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그 길이기도 하지만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영화나 문화 같은 것은 많은데 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늘 쟁점의 한가운데서 위안부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는지 왜 이렇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사실 이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게 단지 그냥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는 현재화된 과거사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피해자 30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진실 규명인데, 예. 그리고 사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도 차고 넘치지만 예. 정작 종합적인 진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일본 정부가 사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진정 어린 사과도 하고 있지 않고요. 네. 사실 이 문제가 어떤 점에서 일본 정부를 당혹시키는지는 뭐 예상은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 일본이 잘못했다, 일본이 악마됐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예. 이런 과거, 이런 전시에 여성이 끌려가서 네. 이렇게 뭐 마치 폐기품처럼 버려지는 그리고 학살당하는 상황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나 피해자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한일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세계적인 문제예요. 네. 전시 여성의 인권의 문제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 좀 정면으로 일본 정부가 대면하고 진실 규명의 시작을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야 돼요. 한일 합의처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 일본 정부도 수상이 바뀔 때마다 사과와 상관없다라는 말을 바꾸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네. 대한 하나의 핑계라 그럴까요? 변명이 뭐냐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라 저희들이야 심정적으로 이건 택도 아닌 소리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사진, 문서 그리고 영상으로까지 지금 저희가 여러 번 조선인 위안부와 관련한 피해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어요. 네. 어제 국제학술회의 자리에서 일본의 고바야시 선생님이 예. 이와 관련해 아주 의미 있는 발표를 하셨는데요. 어떤 발표하셨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문제인데 일본 정부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인정 자료와 미인정 자료가 있대요. 네. 다시 말하면 이미 일본 정부가 인정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일부는 강제 연행도 있었음을 증거하는 자료예요. 예. 이 강제 연행이나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정치적인 이유에서 하는 거죠. 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자료들이 일본의 저지로 인해서 세계 기록 유산 등이 등재하는 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이번에 좀 이 기록물, 영상 자료 이런 기록물들을 다시 한번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이런 자료들이 즉각적으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 거라고 발견되는 즉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세계 기록 유산과 관련해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들이 네.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여러 국가의 당사자 국가의 특히 일본 국가의 피해자 단체 지원 단체까지 포함해서 예.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합의를 거쳐서 자료를 등록합니다. 네. 여기에 다른 자료들이 추가될 수는 없어요. 아예 새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그리고 사실 중요한 점은 이걸 왜 하냐인데요. 단지 일본에게 타격을 주거나 일본을 겁박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아니죠. 예. 위안부 기록물은 분명히 우리가 전시 여성 인권 문제, 그러니까 인권 레짐의 차원에서 보면 예.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지 어떤 그들의 만행의 증거가 아니라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의 랜드마크인 거죠.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참 다시 한번 영령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강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본군 전쟁 범죄 입증한 중요한 자료를 발굴하신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강성현 교수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